김정은 위원장이 회담 이틀 전인 10일 싱가포르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창의 공항을 통해 입국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많은 말을 쏟아냈습니다. 회담이 잘 되면 종전선언에 서명할 수 있고 김정은 위원장을 백악관에 초대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별도의 기자회견에서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CVID,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원칙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전국 법원에서 판사들의 결의가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이 대부분인 가운데 연차가 높은 고위 법관일수록 수사에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제 주한미국 대사관으로 승용차를 몰고 돌진한 여성가족부 과장 윤모 씨가 과대망상 증세를 앓다 대사관에 돌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진술 내용이 사실인지 건강보험공단 기록 등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이 고속도로 주요 진출입로에서 음주 단속을 벌였습니다. 사전에 단속을 예고했는데도 위반이 속출했습니다. 어디서 보세요? 멕시코 레스토랑에서 하석조 감독과 함께하는 응원전에 지금 응모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일요일인 모레 싱가포르에 도착한다고 조금 전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같은 날 싱가포르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당초 예정됐던 북미 정상회담 날짜인 12일보다 이틀 앞서 두 정상이 싱가포르에 모이는 겁니다. 오늘 8시 뉴스에선 세계의 담판을 앞둔 북한과 미국 그리고 싱가포르의 움직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정은 위원장 도착 관련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송인호 기자 전해주시죠. 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지 시간으로 10일 싱가포르에 도착한다고 북미 정상회담 준비에 정통한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싱가포르 현지 언론인 스트레이트 타임즈도 김 위원장이 10일에 도착한다고 긴급 뉴스로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공군 비행장인 파야레바 공항이 아니라 민간 공항인 창의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게 될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전용기인 참매 1호를 타고 올지 아니면 다른 항공기를 이용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김 위원장은 회담 하루 전날인 11일쯤 싱가포르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제 방북한 발라 크리시난 싱가포르 외무장관과 리용호 외무상이 입국일을 조율해 결정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오는 10일 싱가포르에 입국할 예정이어서 북미 두 정상이 모두 회담을 이틀 앞두고 회담 장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SBS 송윤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사실상 집사 역할을 하고 있는 북한 김창선 부장도 싱가포르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회담 장소인 카펠라 호텔을 찾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도착 날짜가 다가오면서 의전과 경호 문제를 더 꼼꼼히 마지막까지 확인하기 위한 걸로 보입니다. 싱가포르 현지에서 김수영 기자입니다.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이 카펠라 호텔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젯밤 하루 만에 싱가포르로 복귀한 뒤 회담 장소를 가장 먼저 찾은 겁니다. 김 부장은 오랜 시간 동안 머물며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김 부장이 베이징에서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싱가포르로 온 건 가장 중요한 김 위원장의 경호를 위해 동선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의 숙소는 세인트 레지스 호텔에 유력합니다. 이 호텔은 싱가포르 정부가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지정한 특별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We have the suite available from the 13th date. Oh, is it because of the summit? I'm not so sure.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로 거론되던 플러톤 호텔이 특별 행사구역에서 빠져 있어 사실상 이 호텔이 김 위원장의 숙소로 결정된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숙소로 예상되는 샹그릴라 호텔과 가까운 데다 다른 특급 호텔에 비해 입구가 적어 경호에도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세인트 레지스 호텔 주변에는 이동식 CCTV 10여 대가 추가로 설치됐고 내일부터 호텔 주변 도로도 통제됩니다. 싱가포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말고 첫 장거리 외국 방문지인 싱가포르까지 어떻게 갈지도 관심입니다.
전용기인 참매 1호가 싱가포르까지 갈 수 있기는 한데 이게 워낙 오래된 기종이라서 다른 나라의 민항기를 이용할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기 참매 1호는 현재 평양 순환공항 경납고 안에 있습니다. 구소련의 일류신 62 모델로 최대 항속거리가 9,200km여서 4,800km 떨어진 싱가포르까지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1988년에 제작된 노후 기종인데다 90년대 중반 단종되면서 문제 발생 시 부품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북한이 7, 80년대 도입한 일류신 62 4대 중 한 대는 아프리카에서 추락한 기록도 있습니다. 일류신 62는 안전 문제로 착륙 금지 조치를 내린 공항도 있는데요. 참매 1호로 싱가포르를 순방하는 데는 안전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부 소식통들 사이에선 김정은 일행이 제3국 민항기를 타고 싱가포르를 오고 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항공기를 제공할 국가로는 싱가포르와 중국이 거론됩니다. 중국 다롄에서 선보인 경호원과 차량 수송기 일류신 76은 하루 정도 일찍 싱가포르로 가거나 아예 운항하지 않는 두 가지 방안이 논의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일류신 76이 운항하지 않으면 싱가포르 정부가 김정은 일행에게 현지에서 쓸 차량을 제공할 거라고 소식통들은 말했습니다. 어제 발라크리슈난 싱가포르 외무장관이 평양으로 들어간 목적도 김정은의 싱가포르 여정을 최종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도착 일정이 정해졌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싱가포르도 더 바빠졌을 것 같습니다. 현지 취재 기자 연결해서 그곳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정성엽 기자. 네, 싱가포르입니다. 네, 우선 회담장 준비 상황이 궁금한데 혹시 오늘 카펠라 호텔에 들어갈 수가 있었나요? 네,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카펠라 호텔로 들어가는 길은 딱 한 곳인데 사실 오늘 저도 오전에 들어가려고 시도를 했다가 퇴짜를 맞았습니다. 카펠라 호텔 주변에는 저 같은 취재진은 물론이고요. 또 많은 관광객들이 그 호텔을 구경하고 싶어 하는데 진입로부터 요원들이 막아서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허가받은 차량이나 이 공사 장비를 실은 이 트럭들만 오갈 수 있을 뿐입니다. 또 카펠라 호텔로 들어서는 길 곳곳에 이동식 CCTV가 며칠 전부터 여러 대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 취재진에 대한 싱가포르 경찰의 통제가 생각보다 더 엄격한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 싱가포르엔 전 세계 수천 명의 취재진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경찰은 제한구역을 허가 없이 취재할 경우 싱가포르 국내법에 따라서 엄벌에 처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KBS 취재진이 북한 대사관절을 들어가 취재하려다 경찰에 구금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이제 나흘 남았으니까 회담장 준비는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겠죠? 네, 카펠라 호텔 일부 구역이 검정색 커튼으로 가려진 모습이 목격이 됐습니다. 이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뭔가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추정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죠. 또 호텔 밖에서도요. 사실 오늘 오전에 비가 좀 많이 내렸는데 그 와중에서도 도로 화단을 단장하는 모습이 목격이 됐고요. 또 북미 두 정상의 깜짝 만남이 기대되는 이 호텔 남쪽에 팔라완 이 나뭇가지는 이 마지막 단장을 하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싱가포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싱가포르 현지 연결 도중에 화면이 고르지 않았다는 점 시청자분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과 싱가포르 준비 상황 알아봤고 지금부터는 미국 움직임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의미 있는 발언들을 꽤 내놨습니다. 종전선언에 서명할 수 있고 또 김정은 위원장을 백악관에 초대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뉴욕 최대식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전 종전선언에 대한 보다 진전된 구상을 밝혔습니다. Yes, we could absolutely sign an agreement. We're looking at it. We're talking about it with them. 하지만 종전선언은 쉬운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은 그 뒤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핵심 의제인 비핵화 부분에서는 아직 견해차가 적지 않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 관계 정상화는 비핵화가 완전히 끝나야만 가능하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Normalizing relations is something that I would expect to do, I would hope to do when everything's complete. 회담이 잘 되면 김정은 위원장을 백악관에 초대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If you do invite him to the White House or to the United States, would it be here at the White House or at Mar-a-Lago? Maybe we'll start with the White House. What do you think? 반대로 회담장을 그냥 걸어 나올 수 있다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최대 압박이란 말은 안 쓰겠지만 완전한 비핵화 전에는 대북 제재를 풀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비핵화 목표에 양보할 부분은 없고 김 위원장이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 북미 관계의 향방이 결정될 것이라는 압박으로 해석됩니다. 뉴욕에서 SBS 최대식입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나섰습니다. 미국의 비핵화 원칙은 확고하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회담이 이제 나흘 남았는데 결단을 촉구한다. 이게 무슨 뜻인 건지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가 풀어봤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비핵화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과거에 했던 방식으로 이 일을 할 수는 없다며 과감하고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e've got to make bold decisions, and I'm hopeful that Chairman Kim Jong-un is prepared to make that decision for his country. 트럼프 대통령은 나쁜 합의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목표는 CVID라는 점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been clear time and time again. Th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the only outcome that we will find acceptable. 북미 정상회담을 불과 나흘 앞두고 CVID에 대한 북한의 결단을 강조한 것은 북한이 아직도 CVID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 2주 가까이 판문점에서 진행된 북미 의제 협상에서도 합의에 이를 정도의 진전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는 사전 조율을 위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북미 정상회담이 구체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느냐의 여부는 김정은 위원장이 들고 올 비핵화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까지 할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도 조금 더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 미국 이렇게 3자 종전선언을 추진해왔던 청와대로서는 다소 당혹스러운 부분이기도 한데 이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의미와 청와대 반응을 남승모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에도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종전선언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That could happen. We talked about it. We talked about ending the war. And, you know, this war has been going on, it's got to be the longest war, almost 70 years, right? 북한이 전통적으로 종전 당사자를 북한과 미국으로 봐온 점, 또 미국도 싱가포르 협상장에 주인공이 늘어나길 바라지 않는다는 점에서 북미 양국의 종전선언은 개연성이 있습니다. 남북미 3자 종전선언을 추진해온 청와대로선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일단 종전선언의 주체는 남북미라는 공감대가 한미 간에 형성돼 있다면서 한국이 빠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설사 북미끼리 한다 하더라도 판문점 선언 수준의 종전 관련 상징적 선언을 예상하는 겁니다. 청와대 내에선 지난 1978년 당시 카터 대통령 중재로 나온 이집트와 이스라엘 종전선언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모양새로 결국엔 남북미가 함께 종전선언을 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한국이 빠진 종전선언이 의제가 된 상황 자체는 한국 소외 논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청와대도 평화 구축의 시작이라고 환영만 하기엔 다소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입니다. SBS 남승모입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날인 모레 10일 싱가포르에 도착한다고 전해드렸는데 그럼 워싱턴을 연결해서 정확히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쯤 도착할지 물어보겠습니다. 손성민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에 싱가포르로 가기로 했었는데 일정이 좀 바뀌었다고요? 네, 원래 캐나다 시간 토요일 오후에 떠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토요일 오전으로 일정을 바꿨습니다.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전 10시 반에 회의장을 떠나 바로 싱가포르로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직행한다면 싱가포르엔 일요일 오후 6시를 전후해서 도착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국제회의에서 끝나지도 않았는데 중간에 자리를 뜨는 건 상당히 외교적으로도 결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는 건가요? 불편한 자리에 오래 앉아 있기 싫다는 겁니다. G7 회의엔
미국과 유럽 주요국, 일본 정상이 참석합니다. 주제는 크게 환경과 무역인데 지난해 기후변화 협약 탈퇴를 했죠. 최근엔 관세 폭탄도 부과했습니다. 이런 미국의 일방주의로 1대6의 싸움이 예상됩니다. 6개 나라가 퀘벡의 결투를 벼르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준비할 시간도 부족한데 이런 회의에 왜 참석해야 하느냐고 불평했다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볼턴 보좌관 이야기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볼턴 보좌관이 국가안보회의를 한 번도 주재하지 않았다. 이런 소식이 있던데요.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보도인데요. 볼턴 보좌관이 4월에 취임한 뒤에 북미 정상회담 관련 장관급 회의를 한 번도 소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회담 준비 과정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밀려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런 기류 때문인지 오늘 폼페이오 장관이 볼턴과의 불화설은 근거 없는 소설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둘 다에게 각자 의견을 요구하고 있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매든 비둘기든 트럼프가 쓰기 나름이어서 언제 둘의 관계가 바뀔지는 모를 일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